이재명이 출범했으니까요.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 국민은 내란을 심판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7년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 자원을 확보했죠.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이. 그래서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90석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행정 권한도 가지고 있는 입법 권한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강력한 이제 정부를 탄생시켰으니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제 혼쭐을 내야 되는 거죠. 항상 감시하고 그래야 됩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국민 주권 정부가 됐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 김민석을 했다는 걸 보고 아 이게 이제 일을 하려는 정부로구나. 그 김민석이 아주 똘똘하죠.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민첩하고 예전에 그렇게 뻘짓하던 노무현 때 처음에 그 뻘짓해가지고 고생했는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그래서 김민석을 국무총리 지명했다는 걸 보고 굉장히 안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걸 봤잖아 우리가. 그리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친구 일을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 실용주의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뜻이죠. 김민석을 하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비서실장 강훈식인데 강훈식은 잘 몰라요. 이름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아, 그 젊은 70년대생이더라고. 그 젊은 친구니까 비교적 그 이재명이 뭐 근데 비서실장 되려면 그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쩔지 모르겠어요. 국무총리도 아마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도 내놔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인이 고사했는데 이제 이재명의 아마 강권으로 그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국정원장이 이종석, 뭐 국정원장은 뭐 잘 하겠죠. 잘 하니까 시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에 오광수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 오광수가 누군가 봤더니 이제 그 특수통이더라고요. 보니까 검사장까지 하고 나와서 근데 이제 검토하는 거니까 뭐 어쩔지 모르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검찰에 그렇게 당한 이재명이 민정수석의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부 출신을 안 친다? 그거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잘할 가능성도 있고 못할 가능성도 있고 못하면 뭐 내치면 되니까요. 이건 두고 봅시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주권정부 국민 주권정부가 진짜 5대 과제를 가지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제1대 과제부터 제5대 과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심심풀이로 이 그 정책 공약집이 있어요. 그 공약집을 들춰봅니다. 심심풀이로.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없어요. 그 크립토 산업이 발전돼야 되는데 거기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뭐 선거 끝나면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두고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할 때 이 5가지는 내가 생각하는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국토 이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 민주화된다. 이걸 개혁하는 게 아니라 민주화된다. 그렇죠?
제가 그 이재명 정부가 했으면 하는 것은, 또 비교되는 것은, 이재명은 그야말로 무수저고 대학을 나왔지만 그 중등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단 말이야. 제대로 안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았지.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학력은 다 인정이 되지만 근데 이와 그 비슷한 사람이 독일에도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리 브란트죠. 빌리 브란트가 1869년에 20년 만에 그 보수당 정부, 그러니까 잠깐요. 보수당 정부가 기민당의 콘라드 아데나워가 그 출범해서 49년에 정권을 만들어서 69년까지, 그러니까 콘라드 아데나워는 한 13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총리가 와서 3년씩 했는데, 그래서 69년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3인당 소속인 빌리 브란트가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민당 정부에서 3인당 정부로 넘어갔죠. 그때 자기가 선출되고 나서 바로 선출 연설을 짧게 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정책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그게 69년 10월 28일이에요. 이때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유명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독일 사람들한테는 그 이미 그게 아카이브가 다 만들어지고 다 사람들이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민주주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막 진정한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고자 합니다. 독일 사람들도 이게 다 외는 거예요, 이거는. Wir wollen mehr Demokratie wagen.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행하겠다는 거죠. 실행하게 옮기겠다. 더 많은 민주주의, mehr Demokratie, more Democracy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그러니까 독일로 말하면 그 빌리 브란트는 지난 20년 동안 기민당 정부가 그 국가를 운영할 때는 그것은 덜 된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리 브란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겠다. More democracy, 이걸 감행하겠다는 거죠. Mehr Demokratie wagen. 이게 참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겠다고 한 말이 바로 뒷문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 3인당 정부가 그리고 나서 12년을 집권합니다. 13년일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2년 몇 개월인데 13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정권을 다시 기민당으로 넘겨준 게 82년 중반이니까 13년 정도 되는 거죠. 가까이 13년은 안 되고 12년은 넘고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빌리 브란트는 사실 4년 반 내지 5년 그 사이밖에 못했어요. 나머지는 다 그 헬무트 슈미트라는 그 유명한 정치인이 이어받아서 나머지 82년까지 정부를 운영합니다.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이 두 사람이 3인당을 12년, 13년 이렇게 했죠.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그
시민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 말이 뜻의 핵심은 뭐냐? 모든 조직에 그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공동결정법을 76년인가? 70몇 년에 70년대 중반에 공동결정법을 만듭니다. mit Bestimmungsgesetz라는 건데 함께 결정한다는 거야. 누구도 명령, 통제, 억압, 착취하는 것이 없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명령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듭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공동 책임이라는 게 뭐야? Mitbestimmungsgesetz야. 공동 결정을 해라. 누구도 혼자 결정하지 마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때 나온 연설입니다. 근데 빌리 브란트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전 강의에서도 한 것 같은데 빌리 브란트는 사생아예요. 근데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사생아였어요. 그러니까 사생아의 사생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가난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당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할 수 있도록 대줬어요. 그다음에 대학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저 나치에 대한 저항 운동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레지스탕스 같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안 가고 노르웨이로 이제 피신 가서 거기서 싸웠죠. 노르웨이가 히틀러에 의해서 점령되니까 다시 스웨덴으로 도망가 가지고 스웨덴.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는 그 노르웨이 국적을 얻어 가지고 노르웨이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나치 군대와 싸워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점령되잖아. 그러니까 스웨덴으로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반전 운동하고 뭐 나치와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베를린 시장을 하면서 서베를린이죠. 서베를린 시장을 하면서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그 고단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보면 빌리 브란트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리 브란트를 어떻게든지 주저앉히고 죽이려고 그랬죠. 말도 안 된다. 저런 뭐 대학도 못 나온 놈이 뭐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게. 그래가지고선 정적들이 빌리 브란트를 엄청나게 까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총리까지 됩니다. 연방 총리가.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겠다.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해 나갈 것이다. 이런 연설을 해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나라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늦었어요. 69년에 그렇게 시작했잖아. 벌써 뭐예요? 지금 70년 따지면 30년하고 20년, 50년 전이 아니에요. 50년 전. 그러니까 50년 우리가 뒤늦은 거예요. 이제라도 이재명이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해 나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이제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자.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자.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해야 됩니다. 뭔가를. 그래서 이재명의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한 팀이 되어 내가 이 썸네일에 썼듯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세상이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세상이죠. 그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죠.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한 팀이 된다는 것은 팀워크를 맞춰가는 거예요. 한 팀이 된다는 것은 팀워크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패거리가 아닌 거예요. 패거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팀워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목적, 방향.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 우리가 가려는 방향,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비전. 그것이 뭐냐? 5년간 이재명 정부가 5년간 할 거 아니야? 5년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그거를 공유해야 돼요. 다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조합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전략이에요. 여기서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그 팀원들이, 팀 멤버가 서로 자기의 재능에 맞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해서 그것을 비전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코히어런스가 있도록, 정합성이 있도록 만들어낸 조합, 그것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자기가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이니셔티브와 서로 잘 맞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코히어런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잘 맞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각각의 이니셔티브들이 서로 조합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략이 있어야만 비전이 달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한 팀에서 그걸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 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지지에 의한 한 팀이래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의 지지가 없는 한 팀이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지.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온 것은 이재명의 리더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사조직론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태생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재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천재는 자기가 천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 천재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천재가 아니고 그냥 이게 불합리하잖아. 이게 불공정하잖아. 아니 이게 상식에 안 맞잖아. 그러니까 상식에 맞도록 만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게 천재야. 그게 몰상식한 세상을 상식적인 세상으로 못 만들었어. 아무도 그걸 못 만들었어요. 문재인이 만들으라고 촛불혁명을 일으켜줬는데 문재인은 못 만들었어 그걸. 그런데 성남시장 할 때부터 쫙 그 만들어 오잖아. 온갖 탄압을 받고서도 온갖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는 거지. 국민 주권주의 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5천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천재라는 거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문재인 정부와 친문 세력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전 정부에서도 하려고는 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걸 했잖아 진짜. 그래서 천재라는 거예요. 행정의 천재고 정치의 천재라고 말하는 거죠. 이 천재는 나중에 제가 다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테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테마를 가지고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재성과 천재성은 다르다. 천재는 반드시 새로운 장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천재들은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자신은 사람들이 다 아인슈타인 보고 천재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한 가지 과제에 몰입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 천재가 아니다. 난 천재가 아니다. 나는 내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몰입해 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 천재는 자기 자신을 천재라고 얘기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기가 천재라고 말하면 그건 천재가 아니야 이미.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조직이 있어요. 비전, 전략, 조직이 바로 이런 얘기야. 팀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각자 서로 다른 재능을 조화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세팅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 팀이 되었다는 말은, 그래서 팀워크를 만들어 간다는 말은 비전, 전략, 조직이 다 세팅이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조직을 세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이거야. SSPP 분자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재명이나 그 천재라도 잘 몰라.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리더십은 자기 나름대로 혼자의 터득한 바에 의해서 그걸 해나갈 수는 있는데, 이런 이론적인 체계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SSPP를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시간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래 가요.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8년 동안 했으면 SSPP에 따라서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를 쫙 정리해 놨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건 정리하지 않고 자기가 있을 동안에는 엄청 잘했어. 그리고 빠져나와 보니까 은수미가 들어가서 보니까 은수미는 자기 스타일대로 또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지. 그래서 감옥 가고. 자,